과연 이번엔 누가 무너질 차례일까? 여왕의 집 78화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강재인이 디자이너 엘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내며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돌아온 순간 황씨 일가는 그야말로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황기찬은 입술을 떨며 재인을 바라봤지만 이미 상황을 거스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강재인이 녹음기를 건네며 세리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황기찬은 믿음을 배신으로 갚은 세리의 실체를 들이밀었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죄책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인을 향해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수많은 배신과 거짓말이 눈앞에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코너에 몰린 들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강재인을 향해 네가 감히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세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세리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매력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집 밖으로 몰아내야겠다는 결심만 더 굳어졌습니다. 세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리는 이제 강재인의 것이 되었고 강재인의 이름이 다시 YL그룹 안에서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미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을 했다는 고백을 듣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빠 강규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강규철의 유언 속에 담긴 단서, 그리고 재인이 일부러 모든 걸 감추고 연기해왔다는 사실은 미란에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자신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인의 진심을 믿고 함께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황기찬과 세리 쪽에 기대어야 할지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한편 윤 비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세리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자 YL 내부에서도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황지호가 사실은 황 회장의 불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소식까지 터져나오며 세리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복수가 계속될수록 그녀가 더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강재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집에서 쫓겨나듯 밀려난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YL그룹의 안주인이라고 착각하며 누구도 자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이 사회에서도 강세리의 이름은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권력과 명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배신과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세리 특유의 집착은 더욱 심해져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내가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속삭이며 증오를 키웠습니다. 황기찬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내를 보면서도 그가 느낀 감정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와 피로감이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권력과 욕망에 의해 왜곡된 허상이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당당한 복귀와 냉철한 태도는 그를 더욱 옥죄었고 결국 기찬은 스스로 저지른 배신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재인의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자신이 직접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강미라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재인의 연기와 복수를 모두 알게 된 이상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히 정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오빠 강규철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결국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미란이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마다 세리의 교묘한 말들이 귓가를 파고들며 그녀의 의지를 흔들었습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미란에게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고 미란은 그 거짓과 현실 사이에서 다시금 흔들렸습니다. 최자영 또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해 기억의 조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돌아온 몇몇 기억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특히 김도희와 관련된 장면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고 정윤희를 마주할 때마다 입술을 떨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자영은 동시에 세리가 자신에게 친딸인 척 다가와 속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세리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엉킨 채 더 이상 평온을 찾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갈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세리와 기찬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도윤은 재인에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세리는 생각보다 더 위험해라고 말했지만 재인은 냉정한 눈빛으로 내가 멈추면 그들이 이긴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도윤은 그녀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예감했습니다. 강세리는 결국 자신이 몰린 벼랑 끝에서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YL그룹에서 밀려난 순간에도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게 뭔지 보여주지라며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황기찬의 비밀 그리고 이사회 내부의 뒷거래 자료를 꺼내들며 위협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윤 비서가 황기찬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 점을 파고들어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 비서는 이미 세리의 계략을 예견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녀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황기찬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모두 날 배신해도 상관없어.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라고 되뇌며 다시 한번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재인은 자신의 복수를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며 점점 강력해지는 힘을 체감했습니다. 디자이너 L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존재감은 YL그룹 전체를 압도했고 주가는 급등했으며 업계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승리의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세리와 황기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지호를 두고 벌어질 갈등은 그녀의 심장을 가장 크게 조였습니다. 지호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은 과거 은호를 잃은 기억과 겹쳐 제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세리와 맞섰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이런 이중적인 감정은 김도윤만이 알아챘고 그는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며 보호막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와의 관계가 갈수록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재인과의 기억들이 떠올라 자신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는 술의 의지에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술이 깰 때마다 남는 것은 허무와 공포뿐이었습니다. 기찬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뒤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규철의 유언과 수첩 속 단서, 그리고 스위스 계좌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을 다시 살려낼 열쇠가 될 거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서에 접근하려는 순간마다 강재인이 한 발 앞서 있었고 기찬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재인을 막지 못하면 나도 무너진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불안은 결국 세리와 손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황기찬은 끝내 강세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결별을 선언했던 입으로 다시 협상을 청하는 순간 황기찬은 자신의 체면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그는 재인의 복귀가 시장과 언론을 순식간에 장악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들이밀며 겉으로는 선을 긋되 물밑에서는 서로의 이해를 위해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말끝마다 그는 YL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했지만 속내는 뻔했다. 강규철의 수첩과 스위스 계좌 단서가 재인 손에 더 오래 머무는 순간 자신이 잃게 될 자리와 권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다. 강세리는 그 비루한 두려움을 읽고도 모르는 척했다. 무릎 꿇고 빌던 과거의 자존심을 삼킨 대신 계산기를 더 날카롭게 두드렸다. 그녀는 지호의 안전과 자신의 복귀를 최소 보장으로 걸었고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황기찬 단독으로 돌리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했다. 황기찬은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말 뒤에 붙은 깊은 한숨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합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연대가 아니라 공포의 결탁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지렛대로 쓰되 무너질 때엔 먼저 상대를 밟고 올라설 계산이 너무도 또렷했다. 같은 시각 강미란과 최자영 사이의 공기는 말 그대로 금으로 갈라졌다. 강미란은 최자영의 병세를 확인한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느냐를 파고들었다. 미란의 말끝에는 오래 묵힌 질투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자신이 낳은 강승우를 새언니라 불리는 여자에게 내어주고 그 여자가 모성의 이름으로 가족의 중심에 서는 동안 본인은 영원히 그림자에 머물러야 했던 세월이 떠올랐다. 미란은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승우의 유년 시절에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집안의 논리와 합리였지만 실은 그 논리를 방패로 내세워 도망친 사람도 자신이었다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자영은 한동안 침묵했다. 기억의 뚝이 무너지듯 떠오르는 장면들이 그녀를 덮쳤다. 도희의 마지막, 재인의 눈물, 승우의 손. 자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이라면 그 죄의 절반은 회피였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란에게 처음으로 부탁했다. 승우를 두고 서로 겨루지 말자. 이 아이 앞에서 우리의 과오를 경쟁처럼 나열하지 말자. 대신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로 서로를 심판하자. 미란은 그 말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승우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먼저 흔들렸다. 그녀는 승우 앞에서만큼은 당신 말대로 하자고 답했다. 화해가 아니라 정지선의 선 정전, 그러나 격돌을 멈추게 한 것은 서로의 체면이 아니라 승우라는 이름이었다. 김도윤은 정윤희에게서 넘겨받은 음성 파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서를 조립했다.
통화 음성의 잔향과 삽입 잡음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하자 예상 밖의 흔적이 드러났다. 도유는 YL 본사 보안팀 로그와 대조했고 칼부림 사건 전후 본사 게스트 네트워크에 반복 접속한 단말기의 맥 어드레스가 윤 비서 개인 단말과 10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가 관리하던 임시 단말 대여 기록과 완벽히 포개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더 결정적인 건 교환기 로그였다. 사건 당일 본사 내 일부 회선이 외부 가상폰 서버와 비정상적으로 다중 라우팅을 거쳐 연결되었고 그 라우팅 시퀀스가 평소 세리가 쓰던 VPN 패턴과 거의 동일했다. 도유는 성급한 단정을 피했다. 윤 비서가 고의로 관여했는지 혹은 세리가 그를 경유지처럼 이용했는지 구분하는 건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소한 칼을 든 누군가가 세리와 본사 내부 리소스를 활용해 동선과 타이밍을 맞췄다는 개연성은 충분했다. 도유는 이 내용을 바로 제인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제인이 감정으로 돌진하는 순간 세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호를 건드릴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증거를 더 조용히 두텁게 쌓는 길을 택했다. 음성 지문을 변조한 흔적, 메신저 보안 토큰의 폐기 시각, 폐쇄망 프린터에서 뽑힌 가짜 지시문 서체의 미세한 커닝값까지. 증거의 결은 차갑고 세밀해야 했고 무엇보다 반박 불가여야 했다. 그 사이 황기찬과 강세리의 은밀한 동맹은 첫 실행을 시작했다. 목표는 단 하나, 강제인의 평판을 거꾸로 세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 그들은 제인의 신사업 프레임을 감성 포장된 도박으로 규정하고 손실 가능성을 과장하는 문건을 흘리기로 했다. 미란이 접근 가능한 일부 재무 서류의 문구를 교묘히 바꾸는 동안 세리는 외부 여론 조작을 위해 소문을 퍼뜨릴 창구를 열었다. 그러나 계획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수정된 문서에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었고 여론 창구로 쓰려던 계정은 이미 DH홀딩스의 모니터링 레이더에 걸려 있었다. 오성은 미란의 손글씨 필압과 수정 전후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지적했고 도유는 문서 편집기의 자동 저장 타임라인을 복구해 편집자의 IP 흔적을 되살렸다. 계획이 노출될수록 세리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끝장이다. 반면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끝장을 막는 게 목적이지 끝장을 재촉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동맹은 그렇게 삐걱거리는 균열음을 내며 전진했고 양쪽 모두 그 균열음이 곧 파열음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정타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최자영이 기억이 맑아진 잠깐의 틈에 과거 세리와 나눴던 은밀한 대화 조각을 또렷이 떠올린 것이다. 그때 네가 말했잖아. 은호 그 애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쉬웠을 거라고. 자영의 입술이 그 문장을 더듬자 옆에서 듣던 강재인의 심장이 움찔했다. 자영은 곧바로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정확히 기억한 건지 확신이 없다고 물러섰지만 제인은 그 문장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다.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 하나로 복구해야 할 로그의 방향과 건드려야 할 통화 노트의 범위가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도윤은 자영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기억을 증거로 쓰지 않을게요. 다만 기억이 우릴 증거로 데려가게 하죠. 그 말에 자영은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긴 죄의 터널 끝에 아주 희미한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녀는 모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숨이 곧 누군가의 숨을 죄던 거짓의 끈을 끊어낼 작은 용기라는 것을 제인과 도윤은 동시에 이해했다. 마침내 강재인은 움직였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정호성이 정리한 자료 묶음을 이사회와 감사팀에 동시 제출했다. 자료의 중심에는 개연성이 아니라 불가역성이 놓여 있었다. 칼부림 조작 시나리오의 통화 라우팅 도식, 세리가 사용한 VPN 패턴의 반복성, 편집 문서의 자동 저장 타임라인과 메타데이터,
임시 단말 대여 기록과 게스트망 접속 시간대의 일치, 그리고 윤 비서 단말을 경유지로 활용한 흔적까지. 강재인은 추측을 던지지 않았다. 강재인은 숫자와 시각, 경로와 해시값을 나열했다. 이어 강재인은 강규철 유언 파트의 음성 분석 보고서를 꺼내 재생했다. 유언 일부에 덧붙여진 두 번째 목소리는 노이즈 캔슬의 잔흔으로 쉽게 지워질 성질이 아니었고, 오성은 그 주파수대가 세리의 통화 음성과 0.9 이상으로 수렴한다고 정리했다. 방어 논리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 강세리는 처음엔 억울함을 외쳤고 이어 윤 비서에게 화살을 돌렸으며 마지막엔 모두 재인이 꾸민 프레임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강재인은 감정적 공방을 피했다. 강재인은 이건 내 분노가 아니라 회사의 기록입니다 라고만 말했다. 황기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세리와의 사적 유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즉시 직무 정지와 특별감사를 의결했고 사내 메신저에는 간결한 공지 한 줄이 올라갔다. 요란한 박수도 통쾌한 환호도 없었다. 대신 무너진 신뢰 위에 무엇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합의만이 남았다. 회의가 끝나고 강재인은 노숙자, 황나라, 황지호, 강미란, 최자영, 강승우, 도유경, 정윤희를 차례로 떠올렸다. 강재인은 누구도 즉시 잘라내지 않았다. 강재인은 지호 앞에서 복수의 언어가 단 한 글자도 새겨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강재인은 지호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은 어른들이 끝낼게라고 약속했다.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황기찬은 지호 문제만큼은 내 욕심을 비우겠다고 답했다. 법적 절차를 통한 보호와 상담을 먼저 세우고 친권과 양육 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강세리는 변호인을 대동해 공세를 예고했지만 미란과 자영의 태도는 달랐다. 미란은 승우 앞에서 과거를 더는 들먹이지 않기로 자영과 약속했다. 자영은 윤희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용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분명했다. 김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강재인에게 이제는 지키는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 강재인은 짧게 그래라고 답했다. 복수의 종착지가 파괴가 아니라 복구라는 사실을 강재인은 드디어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밤이 깊어지고 회사의 서버는 백업을 반복했다. 기록을 지우던 시대가 끝났고 기록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드다방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